2026년 1월 첫 영상으로 무엇을 올릴까 며칠을 고민했다. 사실 구독자 100명이 되었을 때 기념으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상담 치료 받으며 우연히 쓰게 된 시어머니 이야기. 그 이야기가 떡상하면서 많은 댓글에 나는 한 며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날선 댓글에 나는 많이 아팠다. 내 얼굴 그리고 아이들 얼굴까지 다 까발리고 시작한 유튜브. 나는 감당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느새 서걱서걱 베어가고 있었다. 너무 억울했고 너무 무서웠다. 채널을 비공개로 할까 며칠을 고민했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을 살고 싶어졌다. 그렇게 놓쳤던 내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한다. 사실 궁금하신 분이 한 분도 없을까봐 걱정도 된다. 망고, 아니 김서연. 나는 이혼 가정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 누가 나에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결혼이란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어느새 나는 철저한 비혼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좋다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나는 친구로 선을 그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던데 결혼은 내 인생에 없다던 내가, 아기는 싫다던 내가, 강아지만 10마리 키우고 싶다던 그런 내가 엄마라니 인생 참 재미있는 것 같다. 1988년 무더운 어느 여름날, 체구도 조그마한 우리 엄마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나는 조산소에서 4kg로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나길 바랬던 우리 아빠와 친할머니는 내가 딸이란 걸 알고는 엄청 실망을 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한순간에 딸 낳은 죄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나는 어릴 때 많은 미움을 받고 자랐다. 사실 어릴 때는 나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커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 아빠는 집에서 사라졌고 엄마는 밤낮 할 것 없이 눈물로 지샜다.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의 길을 걸었고 우린 이혼 가정이 되었다. 이혼이 흠이 되던 시대였고 동네에서 누가 이혼했다더라 소문이 돌면 이혼한 집 자식으로 낙인이 찍히던 시절이었다. 자존심도 자존감도 높았던 우리 엄마. 엄마는 철저히 우리 입단속을 시켰다. 그때 당시는 정말 누구한테 말하면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고 죽는 줄만 알았다. 우연히 학교에서 조사한 가정통신문에 이혼했다고 적어냈다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다. 학기 초마다 내어주는 엄마 아빠 직업 학력 적어내는 가정통신문이 죽도록 싫었다. 내 나이 11살. 나는 그때 다짐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지금까지도 나는 남편 그리고 작년 여름 경주에서 친구와 1박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본 게 전부인 것 같다. 나는 늘 밝은 척, 씩씩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며 살아왔다는 걸 이번 상담 치료를 받으며 깨달았다. 아마도 지금 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로 있는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지인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놀랄 것 같다. 우리 엄마는 두 딸을 데리고 장사도 하고 가정 고생을 다 했었다. 그리고 내 어린 기억 속에 엄마는 몸이 많이 약했고 자주 아팠었다. 두 딸 데리고 어떻게 살까 걱정으로 지새던 어느 날 엄마는 우리 때문에 재혼을 선택했다. 그 사람이 공부시켜준대, 책임져준대, 우리에게 낯선 남자를 소개시켰다. 그리고 재혼한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두 딸을 둔 우리 엄마는 우리를 그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언니와 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크면서 사춘기 그리고 오춘기까지 아주 혹독하게 겪었다. 몸도 머리도 굵어진 손녀들을 감당하기에 벅차갈 때쯤 우리는 이모 집으로 보내졌다. 아이들이 재혼한 남성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을 쯤 언니와 나는 재혼한 남자의 호적에 올라 그 사람의 양녀로 입양되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같은 서류를 보는 것 자체도 싫었고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는 것도 싫었다. 그렇게 언니와 나는 이모 손에 자라며 우리의 10대를 보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이모 살림에 우리까지 데리고 있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언니와 나는 많은 시간을 둘이 의지하며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다.
남들에게는 즐거운 명절이 우리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언니와 나에게 명절이란 외롭고 우울했던 보기 싫었던 우리의 현실을 어거지로 봐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크면 우리 여행 다니자. 그렇게 서로 약속했던 게 기억난다.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간호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돈 많은 부잣집에 시집가 돈 걱정 없이 산다고, 그리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고 생각했었다.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엄마는 그 사람에게 얻어터지며 맞고 살고 있었다.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다. 이모 집으로 도망오는 날은 유독 화장이 짙었고 그 사람은 용서를 빌러 와서 우리 손에 돈을 쥐어주고 갔다. 나는 엄마의 재혼을 막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웠다. 내 존재만으로, 내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몰려와 참을 수 없었다. 매일 밤 나는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던 것 같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나에게 내일이 없었으면. 나는 빨리 돈을 벌어 엄마를 그 집에서 데려나오고 싶었다. 그때부터 내 목표는 간호사가 아닌 돈을 많이 벌어 독립하는 거였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미용을 한다고 하니 담임 선생님은 왜 실업계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아이들 공부시켜준다는 철석 같은 약속과 함께 재혼한 우리 엄마. 하지만 그 사람은 엄마와 싸울 때마다 말을 바꿨다. 나에게 대학 진학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로 들렸고 나는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바로 미용 자격증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갔다. 그리고 저녁에는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했다. 친구들은 야자 수업을 하며 공부를 하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을 때 나는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다. 주말에도 일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렇게 돈을 모았고 19살이 되던 해 나는 정말 독립을 했다. 엄마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하지만 엄마는 싸움을 하고 도망을 나오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를 반복했다. 나는 돈이 있어야지 엄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친구들 다 대학 갈 때 나는 미용에 모든 시간을 바쳤다. 그렇게 21살이 되던 해 나는 내 가게를 열 수 있었다. 아침 9시에 문 열어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했다.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고 돈을 모았다. 새벽까지 하는 곳으로 소문나면서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장사도 잘 됐다. 그렇게 돈을 벌어 나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공부도 마쳤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그 남자와 엄마가 싸우고 있었다. 싸움을 말리려던 나까지 때렸다. 나는 엄마에게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했다. 이제는 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엄마도 처음으로 나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새벽에 나는 엄마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 사람은 엄마와 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와 엄마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가정폭력으로 신고 한번 못했을까 후회가 막심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무서웠을까? 그때는 신변보호, 가정폭력으로 보호받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신고 한번 하지 못했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죽도록 무서운 존재였다. 나와 엄마는 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계명도 했다. 내 이름은 원래 김서연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지어준 내 이름은 김지영이다. 사실 지금도 언니와 아빠는 나를 지영이라고 부른다. 그 사람의 폭력을 피해 도망다니다 엄마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궁창 같은 시간들이 어느덧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엄마는 두 번째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자료? 그딴 게 뭔가. 그저 이혼이 되었다는 거에 엄마는 감사해했다. 하지만 언니와 나는 그 사람 호적 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우리는 파양 신청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까지 키워준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요구했다. 그 돈을 주면 파양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해왔다. 지금도 내 가족 관계 증명서에 부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죽도록 싫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다 해외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말이 봉사활동이지 나는 도망쳤다. 나를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나는 봉사하며 3년을 지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한비아처럼 구호가가 되고 싶어졌다. 사실 인생에 미련이 없어졌었다. 남들을 위해 내 인생을 쓰고 싶었다. 그치만 외국에서 구호가로 활동하기에는 내 영어가 너무 짧았고 영어를 더 배우고 싶어졌다.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 길로 나는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다. 나 같은 애가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캐나다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아름다운 캐나다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 시궁창 속에서 고생만 하고 살다가 암 환자가 된 우리 엄마. 엄마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돈. 엄마를 위해 쓰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엄마와 함께 캐나다, 미국, 남미를 돌며 배낭여행을 했다. 엄마는 죽기 전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미워했던 시간을 사죄했고 비행기 태워줘서 너무 고맙다며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리고 엄마 딸로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었다. 엄마는 그렇게 주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내 곁을 떠나갔다. 저 멀리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었던 우리 엄마. 그 별빛만 보고 나는 달려왔는데 그런 엄마가 뚝 떨어졌다. 내 마음이 캄캄해졌다. 캐나다에서 지내던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 공부하는 백발의 아저씨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 못했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졌고 이루지 못했던 간호사가 되고 싶어졌다. 나는 간호학과를 목표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입학시험을 치고 브리치 코스에 지원했다. 나는 이혼, 재혼 가정에서 자라며 결혼이란 꿈도 꾸지 않았다. 누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줄까? 이쁜 것도 많이 배운 것도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특출난 것도 하나 없는 나는 자연스레 결혼은 나와 먼 이야기로 생각했고 남편이랑도 그렇게 언어 교환 친구로 지내왔었다. 그는 나에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나를 나 있는 그대로로 봐주고 사랑해 주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가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보고 단 한 가지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랑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남편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오랜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다. 지금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알다가도 모를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다. 언젠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생각해왔다. 그게 오늘이 된 것 같다. 내가 겪고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려면 정말 장편 소설을 써야 한다. 이 10분, 15분짜리 영상에 담으려니 너무 어렵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한 이야기는 정말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천천히 다음 3,000 구독자가 되었을 때 내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